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0년도 한국어문학부 새송이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한국어문 생활을 도와드릴 박수빈, 김지은입니다. 네, 먼저 한국어문학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볼까 해요. 한국어문학부는 1948년 국어국문학과로 창설, 2011년 한국어문학부로 명칭을 변경,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한 숙대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학부입니다. 네, 한국어문학부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세부 전공으로는 미디어 문예 창작, 그리고 국제 한국어 교육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문학부로 이름을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네, 국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인 분들에게는 국어가 한국어지만 외국인 분들에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한국어문학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한국어 문학부 아니죠. 한국어문학부입니다. 네,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학회 얘기를 또 빼고 넘어갈 수가 없죠. 저희 한국어문학부는 학회가 정말 많기로 유명한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학회 시오름, 소설학회 미소, 문예창작학회 글마실, 창작연극학회 연애, 사회과학 토론학회 사과나무, 영화학회 라온이 있습니다. 소모임으로는 고전문학 소모임 고수, 페미니즘 소모임 족국어문도 있습니다. 학회가 너무 많아서 뭐 할지 고민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3월 24일 1학기 개강총회에 오시면 됩니다! 개강총회에서는 학회원분들이 학회 소개도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직접 받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행사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총회, 학술기행, 전공 설명회 및 사은회, 100일장, 시와 산문의 밤이 있고 3월 신입생 MT와 매 시험기간 진행되는 간식 쿠폰 행사까지 네, 교수님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학과 행사마다 특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학생회비입니다. 3월이 되면 과 학생회비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4년치를 1학년 때 딱 한 번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학과 행사와 사물함 대여 등 4년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편의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학생회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한 번 더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어문학부를 이끌어갈 학생의 혜윤입니다. 혜윤은 생각의 순 우리말로 언제나 한국어문학부와 학우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사실 저희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회는 앞서 언급했던 여러 학과 행사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1년간 자주 만나 뵙게 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편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할 20학번 학생회도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1부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어떻게 슬기로운 한국어문 생활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만한 대학생활 꿀팁을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해유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한국어문 생활은 광고 후에 2부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1부의 박수빈, 김지은이었습니다. 채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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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셔. 언니 한마디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해움의 회장 박수빈. 해움학술차장 강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유매 부회장 김민지. 학술부장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유매 출판차장 조경진. 해유 홍보기획차장 전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움의 홍보기획부 차장 손지연입니다. 저는 종종 이용을 하는데 저는 학회랑 학생회 둘 다 소속이 되어 있어서 캐비닛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캐비닛에 짐을 넣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부탁한 짐을 빼놓거나 이럴 때 좀 과방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과방에, 저희 한국어문 과방에 또 소파가 있잖아요. 그 소파에서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거기 잠료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밤을 샐 때나 아니면 공강 시간대에 가서 그러니까 눈을 잠깐 붙이기도 하고, 거기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 저희 전공서적이 또 선배분들이 쓰시던 게 굉장히 많이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빼서 참고를 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시간표 수업 사이에 좀 텀이 났을 때 과방을 자주 가거나 아니면 수업이 다 끝나고 친구들을 좀 만나러 과방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자주 쓰고 아니면 과제를 해야 돼서 밤을 새거나 시험 공부를 하면서 과방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선밤, 시어선문의 밤, 11월에 있는 시선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일단 출장 뷔페가 옵니다. 그래서 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유명한 작가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데 작년엔 어떤 작가님이 오셨죠? 작년에는 문보영 시인님이 오셨고 재작년에는 최은영 작가님이 직접 와서 학부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새로운 문을 초청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를 하면 되겠죠? 네. 민지 씨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내기 때 개강총회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왜냐하면 개강총회가 이제 개강 이후에 한국어문학부 학우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첫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회를 뭘 들어야 하나 이것저것 다 들고 싶은데 하고 고민할 때 이제 학회장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뒤풀이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이제 얘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리고 학회 분들이 이렇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들으면서 친구도 사귀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2학기 때 저희가 또 100일장이 있잖아요. 한국어 문학부다 보니까 다 같이 교수님들이랑 효창공원으로 가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하나 둘 셋 하고 쫙 펼치면 이제 올해의 표어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글을 쓰면 되는데 산책하는 곳에서 이제 다 같이 글도 쓰고 시나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백설기를 나눠주시는데 또 그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맛있게 먹고 글도 재밌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 교양 필수 위주로 시간표를 채웠는데요. 그 중에 PF 수업으로 세시민이랑 진탄색이 있었어요. 근데 PF 수업이 패스 올 페일로 나뉘어져서 패스만 하면 이제 통과되는 그런 수업인데요. 그 수업이 1학년이 듣기에 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던 수업이라서 그 PF 수업이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PF 수업은 패스만 받으면 성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페이를 받으면 0.5로 성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적 장학금을 받고 싶으면 한 학기에 PF 수업은 6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1학년 2학기 때 시간표에 굉장히 다양한 강의 유형이 있었어요. 뭐 사이버 강의도 들었고 BL 강의도 있었거든요. BL 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다고 치면 한 번은 오프라인 강의고 한 번은 온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한 번만 오면 되니까 굉장히 시간표가 널널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이버 강의는 말 그대로 스노보드에 매주 올라오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만 하면은 이제 수강이 완료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편하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이버 강의를 하나 들었었는데 저는 한결님이 들었던 거랑 약간 다른 게 K-무크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사이버 강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걔는 일반 사이버 강의보다 조금 더 편한 게 매주 출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그 한 학기 말 끝나기 전까지만 강의를 이수하면 돼서 그 점이 굉장히 편하다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과방에서 그냥 보내는데 언니는 어떻게 해요? 저는 공강 시간에 주로 잠을 많이 자는데 그래서 학교 내 좋은 스팟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어서 층별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중앙도서관 5층에 CC플라자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은 가운데 굉장히 소파들이 많아요. 길게 있는 소파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들어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보시면 다른 학우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다 싶으시면은 5층 CC플라자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공강 시간에 코인 노래방을 동기랑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약간 사람과 사이에 활력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저도 공강 시간에 이제 학교 밖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뭐 카페를 잠깐 간다거나 아니면 또 같이 노래방을 잠깐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뭐 타로점을 본다던가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저는 보통 1캠에서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명신관 지하에 있는 미소찬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미소찬이 2학기부터 특히 이제 퀄리티나 양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2학기 때 많이 갔는데 저는 자취생이라서 반찬을 좀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소찬에 가면 반찬이 한 2-3가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미소찬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학식보다는 주로 카페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카페는 저는 또 도서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도서관 5층에 휴 식당이 있는 곳에 카페가 같이 있어요. 거기도 자주 가고 그리고 순원관에서도 수업이 많은데 저희 한국어문의 강의실이 순원관 416호잖아요. 그 바로 옆에 4층, 순원 4층 카페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그린티 라떼를 굉장히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원 지하에 있는 브런치 카페를 이용을 했었는데 수업 사이에 음료수를 사러 가서 금방 가지고 오기에도 좋고 한 번은 이제 음식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약간 기대한 것보다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교직원 식당이랑 도서관 식당인 휴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교직원 식당은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다른 일반 식당보다 되게 조용한 분위기인 편이에요. 그리고 도서관 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당보다 메뉴가 더 다양해서 메뉴를 고르는 데 있어서 더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도서관 잘 안 가요. 도서관 저는 시험 기간에는 6층 도서관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6층은 열람실이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S1부터 S4까지 있는데 S1은 집중 열람실이라고 그 자리마다 칸막이가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조용한 열람실이고 S2랑 3는 좀 오픈형 열람실, 창문도 보이고 그런 오픈형 테이블이 있는 열람실이고 S4는 노트북 이용이 가능한 노트북 열람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가실 때 시험 기간에 이제 6층에 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 방문하기에 좀 어렵고 멀리 있기도 해서 전자도서관으로 막 자주 이용을 하는데 등하교 시간에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기에도 좋고 아이패드나 책 그냥 핸드폰으로 읽기에도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보건의료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게 어디냐면 순원관 지하에 사물함 있는 곳 옆에 있어요. 조그맣게 보건의료센터라고 병원이 있는데 총학생회비를 내실 때
등록금을 내실 때 의료비를 따로 내는 칸이 있는데 그 의료비를 내시면은 그 의료센터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기에 엄청 심하게 걸렸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한 알약을 3일치 정도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7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데 약효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자주 가보시면 아플 때 자주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통학을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무거우면 집에까지 들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물함을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책을 보관하는 용도 이외에도 중고 거래인 청파 거래할 때도 사물함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유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어문학부의 사물함은 학생회비를 내시면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일단 저는 지금 한국어문학부 회장이잖아요. 그 한국어문학부에는 청매회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문학부의 회장직, 임원직을 하게 되시면은 청매회에서 장학금이 나옵니다. 저는 숙명학업장려 장학금이라고 이게 저도 지난 학기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였는데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온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에다가 지난 학기 성적이 2.0 이상이기만 하면은 누구나 신청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알고 나서 신청해서 받기도 했는데 그런 소소한 장학금들을 찾아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또 와이파이를 무료로 지원을 해줘서 SMW라는 이름의 와이파이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디는 학번, 비밀번호는 전화번호로 등록을 하면은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무료로 노트북도 빌려주는데 처음에 등록금 2,000원 정도만 내면 당일 빌리는 건 무료, 그리고 밤을 새워서 빌리는 건 돈을 내고 빌리면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유인물 같은 거 급하게 복사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학교에 이곳저곳 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신 1층, 아니면 명신 라운지, 순원 2, 3층 등등이 있는데 네, 다른 복사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할래? 하나, 둘, 아니야? 그냥 하나, 둘, 셋. 여기 하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뭐야? 미안해. 다시 할게요. 쿠키 영상이 남아있으니 채널 고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2020학년도 한국어문학부 학생회 회장단 혜윤입니다. 저희가 쿠키 영상으로 20학번 새송이 분들을 위해 3가지 안내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째, 한국어문학부 과잠 디자인 변경 수요조사가 3월 첫째 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안은 PDF 파일로 따로 첨부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둘째, 혜윤과 2020년을 함께할 20학번 새송이 분들을 모집합니다. 3월 2일 첫째 주부터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문학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셋째, 3월 둘째 주부터 한국어문학부 학생회비 납부 공지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일부에서 안내드린 부분과 추후 공지될 네이버 한국어문학부 카페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안내사항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봤던 학생회 분들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사는 부른다 우리의 지성을 생각하는 학생의 혜윤이었습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